안녕히 계세요. 모르겠다고 했는데 좀더 하라고 보여서 잡히지는 집에 내가 마음 타고 그건 너랑 얘기야. 네. 난다 먹어. 토요일 다. 뭐라고 한 거야? 자, 조한 있어요? 준혁이 갔나? 태윤이도 갔나? 채원, 그 다음에 원빈, 이게 뭐야? 안돼 나 죽었어. 한빈 갔고, 수루, 조한, 해밀, 수빈이도 없지? 여기. 태연아, 자. 자, 일단 요거 뭐 킥태 풀이도 좀 합시다. 자, 1번 이거 방향 물어본 건데 막 크기를 구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더라. 그 R을 포함해서 A, R, B인지 B, R, A인지 그거 물어본 건데 크기 구하고 난리 났더라. 아니 이게 너를 저항을 포함시켜 놨다고 해가지고 이 0.2 아. 들어가서 10분의 1로 0.07이다. 자, 1번은 이거 상호 유도죠. 그죠? 방향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자, 선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감아주면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N극, 여기 S극 이런 막대자석 형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옆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지. 옆에 하나. 이제 형태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다.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A, 여기 R, 여기 B,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방향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N극이 이렇게 생기는 순간 얘는 자기장의 변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세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상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N, 여기가 S 이런 형태가 잡혀야 되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면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 방향 잡을 때는 A, B로만 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향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사이에 이런 거 R이나 검유계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A, R, B, B, R,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A와 B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돼버리는 거야, 사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뭔가 가운데 걸 포함시켜서 방향을 물어본다. 그래서 A, R, B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건 이제 이런 경우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만약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이니까 크기만 구할 때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상호 유도 계수 M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무엇이었죠, 여기? 이거 기억납니까? 요거. I. 파이가 아니고 I였죠? 그죠? 그럼 이 I는 어떤 I입니까? 자, 얘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어떤 I? 여기에서 생기는 I입니다. 알겠죠? 얘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요건 유도전류죠. 유도전류. 그래서 요건 1번 코일에서 1차 코일에서 변화하는 전류의 색입니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뭐 이제 식에 간단하게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0.7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0.2초 동안 2A. 그지? 그러니까 뭐 식만 알면 그냥 푸는 거죠. 7V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상호유도라는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변압기. 그죠?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는 이쪽이 이제 1차 코일이 될 겁니다. 1차 코일. 자, 여기에 이제 전압이 있고, 이쪽에 2차 코일이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V2. 뭐, 회로를 다 그려도 되고, 다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2차는 그려놨으니까 그려놓을게요. 저항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럼 요 사이 걸리는 게 V2입니다. V2. 그래서 I1. 자, 여기에서는 보통 뭐가 되겠습니까? 도류가 되겠죠. 전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냥. 자, 여기 가문수가 N1, 여기가 N2. 그죠? 그럼 여기 발생되는 I2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해봤을 때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V2와 V1은 무엇에 비례했더라? 무엇에 비례했었어요? 가문수에 비례했죠? 가문수에 비례했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나니? 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나요? 크기만 잡으면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죠?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 그럼 V2는 이거잖아. 근데 이쪽에서 생기는 이 파이 1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파이 1하고 델타 파이 2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리고 요것은 전류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전류는 여기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알겠죠? 이게 상호 유도 현상의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가문수를 보니까 여기가 30회. 요게 15회. 2대 1이네. 그죠? 그럼 전압도 2대 1이 되겠고. 그지? 전류도 1대 2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쪽 전압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와 얘를 알면 되겠죠. 얘가 지금 2.5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V2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V2는 I2R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0V죠. 얘가 100V 걸린다는 얘기야, 여기. 100V. 그러면 이건 뭐 200V네. 자, 일단 1차 코일의 전압 200V. 요거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전류의 세기. 얘의 절반. 그죠? 그러면 1.25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압, 전류. 됐어? 안 어렵죠? 어려운 거 없어요. 4번은 뭐예요? 얘하고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요거 한 번 감은 거라고 생각해봐. 지금 전류 방향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 링 하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 치우고.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여기가 N, 뒤쪽이 S 해서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도는 유도 전류가 생길 겁니다. 근데 얘도 N, 얘도 N이니까 어떻게 해?冲력 때문에 밀리겠죠, 링이. 그래서 B 방향으로 밀릴 겁니다. 됐어요? 지금 거기 1번과 4번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올 만한 겁니다. 알죠? 보통 이런 문제가 방향만 잡는 거는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방향 잡는 건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퀵은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는 자, 오늘은 621페이지 가봅시다. 교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교류는 어떻게 만들죠? 자, 이걸 알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발전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발전기 배운 거 기억나? 자, 여기가 예를 들어 N극. 자, 이쪽을 S극.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 번 감은 코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각형 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 알겠죠? 자, 여기 부분은 자세히 그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돌아가면서 전류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일단 놔두고, 자, 요게 이제 요 축이 뭔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여기 뭐 예를 들어 프로펠러다. 그럼 프로펠러에게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 자, 회전을 하면은 보통 이제 전기를 넣어줬을 때 얘가 회전을 하면 전동기죠. 그죠? 전동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전류가 발생돼요. 어떤 전류가 발생된다? 유도 전류. 알겠어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도 생기겠네? 그치? 네,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전류가 갑자기 여기에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단면을 이렇게 봅시다. 여기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볼 거예요. 오르막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 의미 없는 건 아니지 뭐. 이 면을 갖다가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부터 볼 거냐 하면 자, 여기랑 여기 위주로 표시를 할게요.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A다. 그럼 여기는 D가 되겠죠? 그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여기가 A, D, 그 다음 여기가 A, D,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 D, 자, 여기가 A, D.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뭐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장. 자기장 B예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어요. 이때는 자속 있죠, 자속. 자, 이게 자속입니다. 자속이 어때요? 얘네들에 비해서 최대로 이 사각형 면적을 통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제로. 그죠? 제로. 그 다음, 여기는 다시 좀 증가를 하는데, 방향이 어떻느냐 하면, 방향이 이게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자, 이 면을 통과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죠. 이쪽 면입니다. 이쪽 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크게 그려놨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0이고 이때는 최대가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이걸 다 그려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코사인 그래프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좀 짧게 그릴게요. 이 그림을 왕복으로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더 있습니다. 그림이. 자, 여기까지는 이 지점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상으로는. 자, 자속은 지금 보니까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 어떤 형태의 그래프죠? 파이가? 자, 파이라고 하면은 우리 BS였잖아. BS. 기억나니? 그런데 요 BS라는 값의 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함수를 그리고 있죠.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세타라고 둬도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각속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세타는 오메가 t 우리가 이렇게 쓰죠. 세타는 오메가 t입니다. 세타는 오메가 t.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혹시 기억나나? 오메가가 뭐였어요? 이게 각속도였죠. 각속도 또는 각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요게 시간분의 속도니까 시간이겠죠. 근데 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잘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어떤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렇게 델타로 표현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미세한 변화량을 찾을 때는 그렇죠. 요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미분기호고 알겠죠? 요건 차분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어쨌든 우리는 중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으면 변화율이고 저거를 더 세분화하면 그냥 미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다. 알겠니? 이건 미분. 이건 그냥 변화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요 곡선에서는 뭘 찾는 겁니까? 자, 곡선이 막 이렇게 있잖아. 곡선에서 변화율은 그 접점의 순간 기울기입니다. 알겠어요? 기울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자, 기울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기울기, 이쪽에서는 이런 기울기, 그죠? 자, 여기 최고점에서는 어떤 기울기? 수평이 돼버리겠죠? 그죠?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것만. 그렇다면,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코사인 그래프에서 요 지점이 제일 꼭대기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율이 얼마다? 0이다. 아, 여기구나. 여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자, 요거는 변화율이 제일 큰 지점이 되겠죠. 그죠? 제일 가파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중 어떤 게 플러스 기울기죠? 얘가 플러스 기울기죠. 얘가 마이너스 기울기라고 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니까 여기 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도 최대가 되는 지점인데 플러스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 잡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꼭대기 지점이니까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냐? 너무 밑으로 그리나? 자, 그러면 요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 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유도 기전력. 자, V라고 하면 요 V는 뭐죠? V는 마이너스에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모양만 본다라고 하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되겠죠? 그지? 요거 이해갑니까? 그래프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요? 응? 안 가나? 자, 요 봐봐. 별거 아니야. 요 그래프에다가 n만큼을 만약에 곱한다라고 하면 n이 이게 지금 한 번 감은 거니까 그냥 1이겠죠? 그죠? 그럼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이게 여러 번 감겼다 그러면 크게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내려간 것은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간 것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얘 곡선의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프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거 D로 바꾸면 그냥 미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삼각함수 미분은 별건 아닌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요거 봅시다. 적고 하면 돼요. 그냥 외워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주로 표가 있습니다. 그냥 표 보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수학에서는 다 이론적으로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툴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야. 알겠어?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t에 관련된 함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런 얘기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인은 그냥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꿔주고요. t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얘만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얘만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여기는 이걸 안 하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 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그리고 t 앞에 있는 요게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제 진행되면서 배우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표현해 가는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나중에 결과값을 보고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사인 형태로 바뀌면서 얘를 갖다 미분한 거거든. 그럼 bs는 그대로 두고요. 오메가만 그대로 나오고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s 요거 오메가입니다. w 아니야. 알겠어? w 아니야.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저 오메가 대문자야 소문자 이거? 소문자. 대문자는 어떤 건데? 저항 이거 이게 대문자야. 이게 대문자 이게 소문자야. 에? 이게 그리스 문자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하죠. 그죠? 요거 소문자는 뭐야? 이게 대문자야. 요거죠? 많이 쓰잖아. 그죠? 수학에서 대부분 기호를 그리스 알파벳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럼 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오는 거 위주로만 조금 익혀두시면 뭐 편하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하고 n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전력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갖다 붙이니까 플러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n을 갖다 붙여야 되겠죠. 가문수 n. 그 다음에 b, s, 오메가까지 쓰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붙는 얘가 뭐냐면 이 곡선의 파형을 얘기하는 건다. 파형. 알겠어요? 사인 파형이란 얘기야 그냥. 사인 파형.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값이 뭐냐? 이게 뭘까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그래프에서.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진폭. 진폭 보통 기억 어떻게 썼어? A. 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진폭이네. 이 값이구나. 이 값. 그죠? 그러면 요때 최대값을 V0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요만큼 뭐라고 두면 돼? 에이? 그래. 이게 V0야, V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교류에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V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를. 이해 갑니까? 자, 각도로 따지면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한 바퀴 돈 거예요? 반 바퀴 돈 거예요? 반 바퀴 돈 거죠? 예, 반 바퀴 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한 번 더 있으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t가 되는 거죠.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4분의 t, 여기가 2분의 t, 여기가 4분의 3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도로는 라디안 각도로는 여기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2파이가 360도인 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62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요게 나와 있죠. V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 V0 사인 오메가 t 형태의 파형을 가진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자, 이 발전기 때문에 생기는 교류는 자, 유도 기전력 요게 V가 어떻게 된 거다? V0 사인 오메가 t다. 교류의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류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순간 전압, 얘가 최대 전압. 이렇게 꼭 기억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안 어려운 거야, 이건. 그러면 이제 교류 전류는 어떻게 되냐? 교류 전류. 전류는 당연히 I는 R분의 V잖아. 그죠? ohm의 법칙에서. 그런데 이 V가 뭐예요? 얘란 말이야, 얘. 그러면 자,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R분의 V0는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뭘로 잡자? I0라고 잡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사인 파형을 그리기는데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I0 사인 오메가 t다.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순간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안 어렵지?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교류가 방향에 따라 자꾸 방향이 바뀌죠. 그죠? 시간에 따라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시간에 따라. 그래서 초당 얼마나 방향이 바뀌나 그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 진동수죠. 자, 주파수 F는 T분의 1이야. T분의 1. 그지? 주기는 어떻게 구할까? 주기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여기
만약 이게 한 주기라고 하면 이거는 몇 도 돌게 돼 있다? 360도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란 뜻이네요. 맞아? 그러면 진동수는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2파이 분의 오메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그러면 2파이 F가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아까 얘가 각속도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보통 얘의 비례한 값이기 때문에 각 진동수, 각 주파수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죠? 각 진동수, 각 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됐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진동수가 주파수가 얼마래요? 60Hz.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시료값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할 건데, 시료값.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알았으니까, 요 값 한번 해볼게. 이건 지울게. 자, 여기가 이제, 여기 V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V0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T. 얘들아, 이거 평균 구할 수 있나? 평균 구하면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죠? 요런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에? 어떻게 구하면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 기체들 있죠, 기체 입자들 있잖아. 매우 무분별하게 막 움직이죠? 그죠? 얘네들 평균 어떻게 구하니? 얘네들 평균 구하면 얘네도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겠지요. 이 벡터들이 무분별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즉 평균을 구하면 0이 돼버리는 형태가 될 때는 뭘 구하느냐면 RMS라는 값을 구해요. 에이? 자, 이게 뭘까? S가 뭘까요? 응? 세컨드? 제곱이죠. 그렇죠. 이제 딱 쓰니까 아는 사람들 있네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평균? 이게 제곱근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되는 것들은 평균을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그죠? 다 플러스가 돼버릴 거야. 거기에다가
평균을 해요. 그죠? 평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곱근을 하면 평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얘를 좀 올려가지고 평균을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V0 sin 오메가 t인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프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V0의 제곱이면 여기가 2분의 1의 V0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 루트 2분의 V0 이렇게 나오겠지? 이 값을 우리는 뭐로 사용할 거냐 하면 그렇죠. 실효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게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즉 우리가 220V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220V는 무슨 값일까요? 최대값일까? 순간값일까? 실효값일까? 이럴 때 실효 것 같아. 어? 이럴 때 실효 것 같아. 실효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야 여기 뭐 과학 점수 몇 점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점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 이번 시험 어떻게 봤니? 한 평균 93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평균을 내잖아. 그러면 우리 쓰고 있는 게 220V야. 그러면 그게 실효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효값.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이 전원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할까? 이게 여기 여기랑 여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마이너스 220V에서 220V까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220 루트 2에서 그죠? 220 루트 2까지 이게 최대값이라죠. 최대 최소. 보세요. V0가 최대값이죠. 그죠? 요거는 루트 2 V입니다. 실효값이 220V란 말이야, 우리가. 그지? 거기에다가 루트 2를 붙이면 이게 최대값이고, 요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실효값으로 해서 220V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도 똑같습니다. 전류도. 왜 전류도 똑같지요? 여기 있네. 전류는 전압은 형태 똑같잖아. 그죠? 둘 다 사인파형이죠. 그러면은
RMS 값을, 즉 시료값을 구해주면 똑같은 방식이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실제 이제 적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대학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대학 과정입니다. 그거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참, 도움글 있네요. 도움글. 거기에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적분할 줄 알고 삼각함수 할 줄 알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t를 왜 나눴느냐? t가 뭐죠? t? 거기에서 주기죠. 주기로 적분한 값을 주기로 나눠놨거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값이 있다. 이런 값이 있다. 여기 t고 여기가 뭐 어떤 a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면적을 구하면 이게 뭐가 되죠? 면적을 구하게 되면 AT 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T까지 이 그래프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의 T까지 평균은 그냥 A죠. 그죠? 근데 지금 한 것은 뭡니까? 적분해가지고 면적을 구한 거죠. 그죠?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 t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죠? 평균 나오네. 그래서 거기 적분을 하는 거 앞에다가 t분의 1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만 조금 알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적분하고 삼각함수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한번 도움글 읽어보셔도 되겠죠. 그죠? 우리는 밑에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냥 요 정도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그거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는. 됐니?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체크 한번 해볼까? 교류에서요, 시료값이란 건 뭐냐면 직류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값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막 될 텐데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로 쭉 흐르는 애가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료값으로 직류에서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220V다 이러면은 이거 직류에서 우리가 하듯이 오메 법칙 이런 거에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623페이지 쪽은 선생님이 좀 줄여가지고 핵심만 624페이지로 끌어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6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할 줄 알아야지 다음 시간에 요거 회로 얘기가 조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은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보고 좀 정성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조금 더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이 교류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라. 자, 이게 이제 교류 전원이죠. 그죠? 교류 전원하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막 해요. 그럼 저항 R만 딱 붙어 있으면 별일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끝. 상관없는데, 뭐가 상관없느냐 하면, 이 경우에는, 전류값하고, 전압값하고, 요렇게 할게요. 위상차의 변화가 없습니다. 위상차. 자, 위상이란 거 들어봤습니까? 위상? 위상은 이렇게 어떤 함수가 진행될 때 나타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두 개를 봤잖아요. 이 두 개에서 그래프가 둘 다 어떻게 나왔더라? 자, 요거 여기 뭐 I0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사인파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I는 I0 사인 오메가 T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전압을 그대로 같이 그려볼게요. 자, 전압은 여기가 V0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쭉 올라가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녹색이 V는 V0 사인 오메가 T라는 형태의 그래프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최대값, 진폭은 차이가 나지만 파형의 차이가 전혀 없죠? 각도의 차이. 그죠? 회전각도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위상이 같다라고 해요. 위상차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상차가 없다. 그래서 얘는 자, 요 각도가 만약에 오메가 T다라고 하면 자, 전류값하고 그 다음에 전압값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위상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위상 벡터. 그런데 어떨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요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뭘 그린 거죠? 네, 뭘 그린 걸까? 요 녀석이 뭘까요? 솔레노이드. 이 L이 뭐예요? 자체 유도 개수니까, 그죠? 얘가 뭐란 뜻이에요? 요 그림이. 코일이란 뜻이죠, 솔레노이드. 맞나요? 근데 얘가 달리거나 또는 얘 뭡니까? 축전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기호를 잡아주죠. 얘가 달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알겠어요? 뭔 얘기가 달라지느냐? 얘는 잘 봐.
결론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류에 비해서 제 걸리는 전압이 이 전류보다 이게 90도 앞섭니다. 위상차가 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위상차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는 수학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생기잖아. 자체 유도 생각해 봅시다. 자체 유도. 전류가 증가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유도 전류가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 생겨야 됩니까? 사실. 유도 기전력이 먼저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그래프로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그 값이 90도 앞서게 나타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둡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걸리기 시작해야지만 전압이 발생되죠. 맞나요? 전압이 먼저 발생되는 겁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게 먼저입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먼저죠. 그래서 전기장 생기고 전압이 걸리는 거죠. 동시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전류보다 축전기에서는 90도 이상이 늦습니다. 전압이. 그래서 VC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즉 저항만 달려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코일이나 축전기가 달렸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항 효과. 그렇죠? 자체 유도가 걸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잖아. 맞죠? 그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XL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게 자체 유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유도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알겠죠? 유도 리액턴스. 자, 유도 리액턴스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아까 오메가가 뭐였죠? 각진동수였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돌면 어때요? 빨리 방향이 바뀌면 저항 정도가 어떻겠니? 커지겠죠? 그죠? 얘는 각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또 이 값은 어떤 거였어요? 자체 유도계수. 이런 거였죠? 기억나요? 얘의 모양이나, 그죠? 투자율이나 면적, 즉, 코일의 모양하고 관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자체 유도가 크게 나타났죠. 그죠? 자체 유도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걸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런데 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 효과입니다. 저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얘는 소비 전력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열 발생하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손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나 저항 효과가 나타난다. 저항 효과가 나타난다. 자,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은 축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코일입니다. 이 축전기에서도 저항처럼 에너지 소모는 안 일어나지만 저항 효과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XC라고 표현하고, 자,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어떨 때 전류가 멈출까요? 전류가 어떨 때 멈춥니까? 축전기에서는. 충전 중일 때 전류가 멈춰요? 충전 완료일 때 전류가 멈춰요? 이건 완료되면은 전류가 멈추죠. 직류에서는. 직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 충전이 완료되면 멈추기 때문에 이 전기 용량이 크면 멈출까? 작은 게 빨리 멈출까요? 작은 게 빨리 멈추겠죠? 맞나요? 그러면 작은 게 빨리 멈춘다는 얘기는 저항 효과가 작은 게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얘는 전기 용량하고 어떤 관계다?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작을수록 방해하는 효과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비례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빨리빨리 방향 바꾸면 어때요?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냥? 빨리빨리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안 바꾸면. 여기 다 찼는데도 방향을 안 바꾼다.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저항 효과가 커지겠네요. 그래서 각진동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저항 효과를 용량, 전기 용량이죠.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니?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2파이F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2파이FL. 자, 얘는 2파이FC분의 1이다.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오메가를 알 거니까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되겠죠? 에? 나중에 이거 공명할 때 필요합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VL 있잖아. VL은 얘보다 이거 있죠. 얘보다 흰색보다 90도 빠르다.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90도 빠르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 90도 빠르면. 코사인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예요? 뭘까요? 빠르면 봐봐. 얘가 자 2파이가 90도죠. 예, 2파이야. 2파이일 때 최대값 나오죠. 얘는 0도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쯤을 잡을게요. VL.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럼 이 VC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VC. 색깔 뭐 없나? 파란색 있다. VC는 2파이만큼 늦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흰색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 볼게요. 여기 있는 값이 0도에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쯤으로 잡을게요. 여기 좀 잡으면 여기서부터 크기가 다들 다를 테니까 조금 그래프가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VC 이렇게 됩니다. VC. 요런 이제 형태로 보니까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교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얘만 사용하는 게 아니란 거야. 얘네를 동시에 회로에 넣어놓고 교류 전원을 흘려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위상차가 없어서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상차들이 저렇게 나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저항 효과들도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RLC 회로, 직렬 회로에서 나타나는 저항 효과들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이 아마 요거는 마지막 우리 타임이 될 것 같긴 한데 월요일 끝나고 나면 저기 뭡니까? 금요일은 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이면 그 10월 추석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 되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그 3차 면접 대비 교재 한다고 그랬죠? 그거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여기 내용 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여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번에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